조선 역사에서 왕세자의 죽음은 드문 일이 아니다. 질병으로 죽기도 했고 전쟁과 정치 속에서 희생되기도 했다. 그러나 소현세자의 죽음은 다른 왕세자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죽음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그 이후의 처리 과정은 지나치게 서둘러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도 왕이 보여준 행동은 당시 사람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냉정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망이 아니라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게 된다. 소현세자는 조선 인조의 장남이었다. 왕위 계승이 예정된 인물이었고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왕세자였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병이 아니라 전쟁 때문에 바뀌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조선은 청나라에 패배했고 왕세자인 소현세자는 동생 복림대군과 함께 청나라로 끌려가게 된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파견이 아니었다. 사실상 인질이었다. 왕세자가 적국의 수도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조선 왕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소현세자는 예상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그는 절망하거나 무너지는 대신 새로운 세계를 배우기 시작했다. 청나라의 정치 체계를 이해했고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했으며 당시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과학과 기술을 접했다. 망원경 화포지도 제작 기술, 그리고 새로운 종교 사상까지 그는 단순한 인질이 아니라 지식을 수집하는 관찰자가 되어 있었다. 청나라에서의 8년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훗날 그의 죽음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1645년 소현세자는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오게 된다. 8년 만의 귀국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왕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왕세자가 돌아오면 보통은 성대한 의식이 준비된다. 궁궐 문이 열리고 관리들이 줄을 서며 백성들이 길가에 모여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어떤 행사도 준비되지 않았다. 왕은 직접 나오지 않았고 왕세자는 조용히 궁으로 들어왔다. 이 장면은 당시 기록에도 비교적 냉정한 문장으로 남아있다. 환영이 없었다. 그리고 그 며칠 뒤 사건이 발생한다. 소현세자는 갑자기 쓰러졌다. 기록에는 몸이 갑자기 위중해졌다는 짧은 문장만 남아있다. 병명은 없다. 증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없다. 단지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기록만 존재한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죽었다. 여기까지는 아직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17세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급성 질환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 왕 인조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다. 당시 기록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 약이 필요 없다. 이 문장은 매우 짧지만 의미는 매우 무겁다. 왕이 직접 치료를 중단시킨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한 행동이 이어진다. 왕은 세자의 시신을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곧바로 장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부검은 없었다. 사망 원인을 조사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왕세자의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 속도는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상하게 보였다. 그리고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세자의 아내였던 세자빈 강씨가 곧바로 역모 혐의로 체포된다. 그녀는 단순히 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는다. 왕세자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직후 처형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 역시 유배를 당한다. 왕위 계승권이 있던 직계 후손들이 한 번의 정치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다. 이 일련의 사건은 단순한 가족의 비극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리 작업처럼 보인다.
마치 누군가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계획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질문을 반복하게 된다. 소현세자는 정말 병으로 죽은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제거된 것인가? 이제 가장 먼저 제기되는 가설은 독살 가능성이다. 17세기 조선에서 독은 낯선 수단이 아니었다. 권력 다툼이 치열했던 시기에는 독을 이용한 암살이 실제로 존재했고, 겉으로는 병처럼 보이지만 내부 장기를 손상시키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했다. 만약 이러한 독이 사용되었다면 갑작스러운 사망과 명확하지 않은 증상 기록, 그리고 빠르게 진행된 장례 절차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한다. 만약 독살이었다면 그 독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왕 세자의 식사와 생활은 엄격하게 관리되었다.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결국 범인은 궁궐 내부 인물로 좁혀진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를 가진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왕인조다. 인조는 아버지였다. 그러나 동시에 왕이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이 아니라 권력이었다. 특히 왕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가족조차 정치적 변수로 변할 수 있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진 인물로 돌아왔다. 청나라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과 사상을 받아들이려 했으며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조선의 보수적인 정치 세력에게 매우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왕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사망이 아니라 정치적 제거의 결과로 해석한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왕실 기록은 매우 상세하게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왕의 일상과 궁궐, 내부 사건은 거의 빠짐없이 기록되었다. 하지만 소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은 유독 짧고 단순하다. 병의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치료가 시도되었는지, 의관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이러한 정보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또한 장례 절차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다. 이러한 기록의 공백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축소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역사 속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최소한의 표현으로 기록한 사례가 존재한다. 특히 왕실 내부 갈등과 관련된 사건은 왕권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세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설명되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명되지 않게 만든 사건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하나의 질문으로 남았다. 소현세자는 병으로 죽은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제거된 것인가? 기록은 남아있다. 사건도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진실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